예. 자, 오늘 또 한 4시간짜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는 일정이 없던 동작구를 갔습니다. 지금 번개 아마 오늘 재판 일정이 빨리 끝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엄청난 분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출발이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용인정 이현주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좋아지신 게 아니라고. 아, 좀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얼굴이 폈어. 공천 받는 게 이게 만병통치약인 경우가 있죠.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기 기운 살 있으려고 그래서 좀 걱정하고 네, 있어요, 네. 지금. 자, 이현주 후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력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분은 또 일단 경제인이세요. 네. S51 상무. 네. 그 상무란 말이 요즘에 유상무라고 아니죠. 저 뭐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네. 네. 그 상무도 계시고 그 상무는 네. 이상무가 아니고 거기 유상무였나? 네. 맞죠, 유상무. 다음에- 황상무 아니에요, 네. 황상무? 네. 아, 황상무구나. 유상무 네. 개그맨이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유상무 누구지? 지금 잠시. 황상무. 네. 황상무 여기는 전 이상무. 그렇죠. 저는 이상무 이런 얘기죠. 아, 그러네 진짜 이상무. 네, 영인 이상무.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회 들어가시면은 3선 되시는 국회의원들의 네. 꿈의 무대 3선 드디어 이제 채울 수 있는 느낌이고, 본업은 변호사시고 네. 경기 용인정 민주당 후보 네. 요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현주 민주당에 들어와라 했던 분들 있잖아요. 85%의 당원들.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사실은 그게 저한테 큰 계기가 그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예. 그런데 후보는 아직도 안 채워주는 건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네. 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저 계좌번호 특이하네. 예. 기업은행 2024-04-10-00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저렇게 만들 수도 있나 그쵸. 봐요. 2024년 4월 10일 빵빵. 빵빵? 네. 빵빵? 야. 네, 빵빵 이거 겨냥을 하고 있어요. 기업은행은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전화번호도 그런가 만들 봐요. 수 있고. 네. 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4-04-10-00 네. 네. 이현주 후보. 네. 들어오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여러분들이. 네, 사실 갑자기 또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들 일부 지역에서는 다 차고 있어요. 조금 예.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쵸. 낙수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현역이었던 사람들은 그 기존의 후원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쉬었는데다가 또 그 전에 네트워크가 다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채워야 되는 상태 이런 거죠. 그러네. 네. 야, 전화번호 기가 막히네요. 이런 전화번호 처음 봐요. 아이디가 신박한 거죠. 까먹을 수가 없어. 2024년 4월 24년 10일. 4월 10일에 빵빵. 빵빵 하자 우리. 빵빵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인에 지금 이제 소위 용인 산안매가 있어요. 용인 산안매, 이게 지금 저 갑을병정, 이상식, 선명수, 부승찬, 이현주 이 후보의 리더격이에요. 지금 이현주 후보가 네. 용인 산안매 대장급이에요. 네. 저 나머지 갑을병 후보들은 선거 경험이 전무해. 네. 맞아요.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현주 후보를 용인정에 공천한 느낌도 분명히 든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되면 3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국힘의 후보 4명도 다 처음, 그러니까 의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제가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그다음에 또 제 옆 지역구에는 국토부 차관 출신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손 잡고 이제 용인 발전을 견인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렇고요. 본인의 지역구로 가보면, 그러니까 어쨌건 용인 분위기 전체로는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론조사 잘 나오는 편이고. 네, 지금 보면 사실은 가장 이제 보수가 셌다 그 전까지가 이제 갑이었는데요. 이 갑 지역이 그동안 조금 이제 밭도 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더 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원모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아주 최측근이죠. 이 이원모 저 대통령이 아끼는 그 이원모 후보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렇겠죠. 이상식 후보가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견제를 많이 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을 그렇겠네요. 하고 있어요. 국힘 쪽 측에서. 그래서 참 힘들겠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하여튼 네거티브가 난리. 그것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에는 민생이 우선입니다라고 써붙여 놓고, 실제로 선거 운동하는 거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느낌? 네거티브가 우선입니다. 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 네. 그렇구나. 네. 말하자면 저쪽에 의해서 굉장히 혼탁한 선거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대응만 하고 그냥 이렇게 신경을 끄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우리 할 얘기하고 우리 그 공약 내세우고 정권 심판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는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저런 걸로 계속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이 한 번씩 탁탁탁탁 잡히는 이런 건 있는데 뭐 잘 극복해서 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용인병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지가 그래도 상당히 고령화돼 있어서 좀 보수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승찬 후보가 아주 쾌활하고 잘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손명수 후보는 이제 국토부 또 차관 출신이고, 이 용인이 이제 가장 큰 그 관심사가 교통이거든요. 저는 국토위원도 했었고 어쨌든 3선 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이제 손잡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4명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인 지역의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할 생각이고. 근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또 왔어요. 또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그 얘기 이따 따로 한번 해보시고. 용인 분위기 그렇군요. 굉장히 혼탁하고 네. 지금 용인 산업매를 이끄는 네. 리더 네. 이현주 의원,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후원. 계속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 꿋꿋합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근데 일단 응원해 용인 주세요. 정으로 가 보면 지금 민주당 이현주 후보,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이기한 후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당선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선거라는 게. 네. 아이 그럼요. 네. 지금 이현주 후보하고 강철호 후보가 기업인 출신들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새로운 미래 이제 후보 한 명 있다고 와 있고, 사실은 지금 민주 진보 쪽의 후보는 대부분 다 단일화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역구 가면은. 근데 지금 여기 그 용인정 지역구 동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동, 동백 3동, 보정동, 죽전 1동, 죽전 2동, 죽전 3동, 상현 2동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온 거 있죠? 네네네. 이기고 있죠? 네네. 여론조사 꽃에서 네. 나왔습니다. 초기에. 그 뒤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공개 그 깜깜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한 번 나온 게 끝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게 하나 있죠. 거기서 이기고 있었고요. 네네네. 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 이현주 후보가 용인 분위기를 잘 리드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지금 선거법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해명을 해주시면. 네.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 연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그 뒤에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 그 부연 설명이 끊겨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약간 이제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연구라는 거는 이제 태어나서 자란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박이가 아니다. 근데 사실 국힘의 후보 4명이 다 자기 선거구에서는 토박이 아니에요. 자기 선거구 출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주한 조금 했기 때문에 나는 지역 연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사실. 그렇죠. 주장할 수는 있죠. 전 뭐 그거는 공방 얼마든지 하고 또 자기가 주장해서 아 나는 뭐 몇 년 살았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역 연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구인 뭐 예를 들어서 기흥구에는 연구가 없어도 뭐 처인구에는 연구가 있으니까 용인 전체 도박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서로 주장하는 거라서 야.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기에는 저는 근데 기왕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면 직접 후보가 하시면 좋겠는데 또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걸 보고 좀 왜 그렇게 직접 안 하지? 정정당당하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도의원들을 시켜서 뭔가를 하는 거, 굳은 일을 하는 건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맞죠. 네. 본인들 무고가 될 수 있고 맥락을 보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토박이가 어디 있어? 네. 근데 거기다가 대부분 다 낙하산 공천했다 이 거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구 자기 선거구에 이제 출신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요 정치적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그러니까 그 전에 각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뛰던 사람들 중에서 그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협위원장 오래 했다든지 그 전에 출마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토박이 출신에다 그 해당 선거구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밀려나가고 사실은 전부 낙하산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방적으로. 한두 명도 네,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 연고는 더 지금 사실은 약한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거기서 지역 연고가 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저희도 다 비슷해요. 뭐 그냥 거주를 잠시 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하시네. 지금 이제 지금 살고 있다든지 이런 수준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지 않고 경선 다 거쳤잖아요. 아, 그게 포인트였군요. 그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탁 잘리면서 네. 이현주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네, 뭐 그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많은 분들이 안심이다. 상황이 그런 거구나. 기사만 본 분들은 마치 허위 사실 유포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보이네요. 연고라는 뜻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이다, 뭐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 살았어, 너 여기 연고 있어 할 때 너 여기 살았어란 뜻이야, 아니면 여기 토박이란 뜻이야, 아니면 여기 태어났다는 뜻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때마다 다르게 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나는 윤석열 씨는요 총선 전체 승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자기 측근 챙기는데 굉장히 혈안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게 맞아요. 윤석열이 측근 이원모 용인 갑으로 가서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뭐 수십조 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십조 원, 이게 반도체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반도체 벨트 클러스터 거기에 투자를 뭐 500조 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500조면 그 돈 어디서 나서며 이원모의 공약을 그대로 대통령이 갖다 붙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뭐 특례시 특별법
이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이거 제가 이원모 공약이 다 정확하게 뭔지는 다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마 반도체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반도체 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아마 이원모 공약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지금 이게 5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를 누가 하냐? 누가 하죠? 그 보통 이제 요즘에 윤석열 스케일은 뭐냐면 지자체가 해라. 네. 나는 공약만 발표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돈이 어디 있어요? 민간이 투자해라 네. 이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거 하나하나 뭐 우리가 다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듣고 그냥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뭐가 지금 심각하냐? 저는 아니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지금 이게 어쨌든 중국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외교에서 뭐 요즘에 경제 안보 하긴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한미일 동맹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반도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하나 우리는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 가끔씩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씩 우리가 좀 줄타기 외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일본만 해도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알겠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사실 할 거 다 안다든지 심지어는요. 미국도 미국 회사들도 중국이랑 거래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만 근데 대통령은 마치 이것이 본인이 거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 반도체를 많이 밀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대만이라든 일본에 훨씬 더 많이 힘을 실어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자기 나라 건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 반도체 망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출신을 국민의힘이면 대부분 당선되는 지역에 사장을 후보로 꼽았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곳에 네. 만약에 고동진 씨를 제대로 그 어떤 써먹으려고 하면 용인에 꽂았어야지. 사실 그럴 수 알고 있죠. 보면 저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그죠? 참. 근데 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물론 여러 가지 경영권 승계 문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말 국민 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용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위해서 정부가 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좀 해서 우리가 살 맞습니다. 길을 네. 모색해야 된다. 대통령이면 그 책임을 좀 져라. 맞습니다. 근데 너무 무책임하다. 나와서는 그냥 공약도 아니고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선거운동이죠. 네. 뭐. 사실은 관권 선거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짧게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네. 질문을 진행시켜 볼게요. 네. 용인정. 네. 원래 용인이 이현주 후보가 이 지역 연구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역 연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살았던 적은 있죠. 예. 예, 예. 그게 지역 연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거기서 태어났어? 네가 거기서 출신이야? 네가 거기서 학교 나왔어?
아니죠. 저 그냥 잠시 살았던 근무 좀 적이 했다.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문제를 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지. 저쪽이 그런 지금 거는.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말 실수하거나 조금만 삐끗하면 다 고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이제 별걸 다 하고 근데 있다. 하여튼 제가 용인에 어쨌든 과거 30대 때 이렇게 사회초년생 시절에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에 있을 때도 제 용인에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분당에 살았거든요. 네. 바로 그 위에 그래가지고 용인 지역에 뭐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왔어요. 특강 같은 거.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예. 또 그런 분들이 요즘에 도움이 또 은근히 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마. 네. 다시 그 인연이 연결되는 네.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생활권 자체가 제가 조금 익숙한 생활권, 그 신도시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한 40대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이런 것들이라서 뭐 저는 상당히 편안하죠. 이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익숙한 편안하죠. 지역. 익숙하고. 혹시 여기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용인정은? 교통이죠. 교통. 경기도 대부분 그렇긴 대부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맨날 말이지 그냥 뭐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수도권은 저는 서울 경기가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좀 파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경제성 문제를 좀 더 저는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전철 어떤 경우는 충남까지 갑니다. 그렇죠. 1호선이. 저 천안 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ITX는 저 춘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죽전, 마북, 동백, 광역철도 지선을 연장하겠다. 네. 이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수건 사업이겠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죽전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좀 더 이렇게 그 기존의 이제 신분당선 으로 좀 이렇게 연결되기를 많이 바라시고요. 또 이것이 이제 동백 쪽에 동백은 좀 더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백에 계신 분들을 사시는 분들은 동백에 지금 지하철이 이게 경전철 용인 경전철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분당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렇게 지선을 연결하는 방안이 있고 또 물론 이제 분당선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차선책으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급한 거는 이제 당장 우리가 되는 건 뭐냐면 GTX 들어옵니다. 올해. 그래서 GTX가 이제 구성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GTX가 들어오면 그 GTX를 지나는 또 전철이 동백에서 또 신봉 그러니까 수지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만 열심히 하면 그럼요. 성과 날 것 같습니다. 용인은 또 넓기도 넓고요. 전체로 보면은 자 이현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한답니다. 자 다음에 저 국토위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네. 네. 전문가시네. 이번에 되면 3선째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덜 겪을 수 있죠. 아마도요. 네. 아마도. 근데 저번에 민주당 경선하는 거 보니까 그러기는 완전 국민 경선했잖아요. 네. 5만 명 선거인단을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려서.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전체 지지층들이 여론이 비슷했다고 해요. 내가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엄청난구나.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하고 일반 국민이 똑같다. 대부분 다.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인 분위기도 물어보셨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요. 민주당 지지층 물론 강하긴 하죠. 민주당 지지층이 그런 게 그렇지만 중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적인 또 그 약간 중도층이나 이렇게 무당파 이런 분들도 정권 심판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세요.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보면요. 그 우리가 신당을 보면 알아요. 신당을 보면 개혁신당이 좀 뜨다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새로운 미래하고 합하면서 정권 심판, 정권 반윤 정서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조국 신당이 떴잖아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정권 심판 때문, 반년. 그렇죠.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리고 이게 후보들 경선하는 결과도 보면 저희 지역구에 찐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되지 알죠. 않았습니까? 그게 그럼 뭘까? 그러면 이게 친명 대 비명 이 반명 이 구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누가 더 적격자냐 이런 걸 보지 그렇죠. 않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집권 2년 동안 가장 센 목소리 낸 건 이현주. 네. 그 국민들한테 관심을 좀 받았고 요게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로까지 연결돼 있는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세요. 네. 자, 질문 하나 더. 이제 삼선 되시는 거예요. 네. 삼선 의원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세요. 아, 삼선 의원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저는 일단 삼선 이런 거 떠나서 국회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최상병 사건. 아, 그거 해결하고 싶다. 예. 정말 저는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럼요. 예. 그건 뭐 무슨 뭐 민주당 뭐 무슨 당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정말 국가 기강의 문제다. 아, 그거는 뭔가 꼭 하고 싶다. 예, 이건 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것을 이 수사를 외압을 행사를 한 게 어느 드러나면? 고위라고 한다면 VIP나 VIP에 연루된 누구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용서할 수 없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네. 그러네요. 마음이 좀 설레네요. 이현주 삼선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네. 최상병 관련한 이야기를 세게 네. 옛날에 방송 나와서 하시는 것처럼 아, 그렇죠.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도 어. 그것이 이 당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대다수의 저는 한 7, 80% 국민들이 실은 공감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아니 아들 수많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그리고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대를 갈 젊은이들 또 갔다 온 젊은이들 우리나라가 이 징병제고 사실은 북한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안보를 지킨다고 보낸 그 젊은 상병을 갖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고 그런데 그 책임 묻겠다고 수사하는데 방해하는 거?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방해한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들 얼마나 졸렬하게 짝이 없어. 졸렬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뭐 귀국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해갖고 물타기 했었는데 예. 그냥 해임해야죠. 해임. 그 저 내정했던 거 임명했던 거 그 취소해야죠. 철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 이게 나라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게 나라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이체 양명주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저는 이건 국가의 근간이다. 이 문제는 한 생각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하고 그 집권에서 좀 성공하기를 바란다. 집권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조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의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제가 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꼭 해주세요. 네, 애가 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네. 아마 이 뭐 최상병 특검 이런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고요.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승리를 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네, 또 그리고- 책임도 무거워지죠. 네,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이현주 지지자가 엄청 많아요. 이현주 지지자의 이분들 있잖아요. 네. 정말 압도적으로 이현주 입당을 환영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 예, 그때. 그분들께 새삼 네. 감사의 말씀 한번. 아, 예, 진짜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선거 이제 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때
그때 그죠? 그 85%인가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했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꼭 압도적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많이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변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 간의 의리 같은 건데 아, 예, 그렇죠. 이현주 입당시켜라 막 했던 그분들이 네. 이현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윤석열과 잘 싸우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도 무거워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죠. 네. 어깨도 엄청 자, 알겠습니다. 무겁고. 네. 자, 여러분 기업은행 2024-04-10-10 네. 이현주 후보도 그냥 마무리 해버리시고요. 네. 자, 이현주는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후원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싸워주시고 꼭 네. 당선돼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당선돼서 예.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모습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